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콩에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해시키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용이 된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홍콩에서는 웹3 전초 기지 사이버 포트를 만들어서 180개 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뭐 대부분 해외 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그 중국에서 코인 금지 때 중국을 떠났던 기업이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의 디지털화 과정이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이제 웹3 비즈니스의 전초 기지, 미국으로 치면 실리콘밸리 만드는 것처럼 홍콩에 사이버 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월 1일에 가상자산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사이버 포트는 이제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하고요. 다양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서 홍콩 진출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6월 1일자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을 개방했죠. 근데 생각보다 뭐 대량 채택은 보급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캐시 우드 예측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이 7년 이내에 21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잘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총이 뭐 1조 달러인데요. 이게 25조 달러까지 증가한다. 쉽게 말하면요. 비트코인이 20배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20배 이상 오를 수 있다. 비트코인 또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캐시 우드는 사실 한결같습니다. 올해 7월 달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무려 150만 달러. 이게 2030년이니까요.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우리 돈 20억이 넘을 것이다. 근데 이게 가장 잘 되면 높으면 150만 달러, 낮으면 62만 달러. 그래서 평균치로 지금 100만 달러라고 예측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이 가격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바꾼 적이 없습니다. 캐시우드를 좀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거 뭐 테슬라부터 해서 그녀가 손을 댔던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트코인 가장 먼저 기관 중에 가장 먼저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에 2015년도 개인적으로도 뭐 그때 뭐 몇십만 원 했을 때부터 투자한 친구가 바로 캐시 우드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라고 하면 이게 13억이겠죠. 현재 시세 대비해서 무려 35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그 20억, 아까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죠. 7년 후에 현재 대비해서 가격이 무려 54배에 달합니다. 자, 이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2015년도 12월 달 제가 그 인사이드 비트코인이라는 행사 했을 때 제가 초청했던 이 친구입니다. 로저버가 당시 가격이 사실 2, 3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무슨 여기 다단계 종교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죠. 실제로는 2,900만 원, 정확히 2년 후에 업비트 기준 거의 3천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저는요, 7년 후 비트코인 현재 시세 대비 30배에서 5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죠. 주요 알트코인들은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7년 후까지 과연 들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겠죠. 자, 홍콩 규제거래소 해시키, 지금 해시키 거래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실시했죠. 자, 순 자산의 최대 3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수수료가 0원입니다. 없습니다. 자, 규제 허가를 받은 홍콩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자, 지금 굉장히 친화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자, 9월 1일 달 펀드도 하나, 펀드 상품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 지금 폴리건과 아발란체 거래를 지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거 지금 폴리곤 아발란체 투자 못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개인 투자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것도 순자산의 30% 이내만 투자해라. 제한을 둔 겁니다. 이유는 알트코인은 극심한 변동성이 있죠. 손실 확률이 매우 크니까 전문 투자자들만 하세요라고 지금 폴리건과 아발란체를 그냥 콕 집어준 겁니다. 제 생각에는 폴리건과 아발란체를 뭐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자, 여기 거래소에서 고액 투자자, 아까 전문 투자자라고 했는데요.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고액 투자자 대상으로 폴리곤과 아발란체를 출시할 것이다. 전문 투자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0만 홍콩 달러, 우리 돈 13억 약 5천만 원 정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비트, 이더리움만 사세요. 지금 이런 거죠. 현재 홍콩 달러 거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미국 달러를 통해서 혹은 테더와 USDC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시키, OSL, HKVEX 뭐 이 세 개만 지금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뭐 제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왜 홍콩에서 다시 코인 투자 일반인들에게 다시가 아니죠. 뭐 계속 금지했다가 지금 받아들이냐. 중국에서는 국부 유출, 공산당 간부들의 국부 유출이 정말 심각했고요. 지금 경제 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자, 이것을 둘 다 막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 주요 크립토 자산들 지금 홍콩을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중국으로 지금 다시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예측인데요. 지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있지만 결국 현물 ETF도 미국과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물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승인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해시키 익스체인지에서 수준의 홍콩 달러, 결국 홍콩 달러도 이제 오픈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밝혔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모으고 있는 펀드 규모가 1억 달러 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밝힌 게 저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자, 9월 1일자로 지금 1억 달러 이렇게 목표했는데요. 50% 미만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입되며 나머지는 여러 알트코인에 나눠서 투자할 것. 지금 여러 알트코인이 뭔지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어서 홍콩 주식시장 약세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다각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해시키는 중국의 금융기관과 소통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 수익률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펀드 금액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돈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근데 알트코인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주식 시장이 지금 재미가 없으니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코인 수익률을 지금 선사해주고 싶다. 게다가 지금 암호화폐는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2015년 이래 중국에서는 코인을 금지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상점 벽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로빈후드 한번 살펴보시죠. 웹3 월렛에서 비트코인과 도치코인 거래를 지원한다.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도치코인입니다. 자, 월렛 거래 기능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지원했던 블록체인은 여기도 지금 폴리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체인을 추가할 계획이다. 자,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 위에 처음 론칭했고 그 다음에 다른 체인 지원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월가 거래소 EDXM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추가를 했고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업체들, 뭐 거래소, 신용카드, 지갑 같은 인프라에서 처음에는 비트, 이더부터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하나씩 추가하죠. 이때 추가되는 코인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빈후드의 얼마 전에 비트코인 지갑, 세계 3위 지갑이
지금 로빈후드 걸로 밝혀졌었죠. 자, 이제는 로빈후드가 이 코인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라고 했죠. 그 지갑에 무려 비트코인만 우리 돈 4조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로빈후드의 그 고객 돈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었고요. 재밌는 건 비트코인 42억 달러인데요. 이더리움과 도치코인 등 73억 달러. 만만치 않죠. 지금 31억 달러 2배가 넘는 돈이 지금 알트코인도 가지고 있었다더라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FTX나 바이낸스 US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죠. 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로빈후드가 가져가고 있죠. 2분기에서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보다 시장 점유율이 4%더 많았다고 합니다. 7월에는 더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보인다. 자,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지금 낮은 거래 비용, 수수료가 쌉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로빈후드는 사실 미국의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입니다. 자, 주식만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코인까지 다 섭렵을 하고 있죠. 지금 침체기 동안에 로빈후드가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는 것은 다시 상승장이 되면 정말 좋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빈후드는 상승장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 지난 6월 달에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이것들 상폐를 시켰죠. 왜 그랬습니까? 로빈후드의 상장 폐지 조치는 그 SEC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 기소를 하면서 몇 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했죠. 근데 로빈후드는요, 사실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스스로 알아서 꼬리를 내린 겁니다. 증권이라고 본인들도 어떤 규제를 받을까봐, 기소를 당할까봐 먼저 그냥 상폐를 시킨 거죠. 자,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요. 규제 명확성이 해결이 된 다음에 저는 XRP처럼요.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 가장 먼저 다시 로빈후드 상장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솔라나, 폴리곤, 카르다노 상장 폐지 결정. 이게 지난 6월 달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사실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기소를 당한 겁니다. 로빈후드는 기소를 안 당했었죠. 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상장됐었던 코스모스, BNB, 이건 파일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알고랜드, 엑스인피니티, 칠리즈 니어,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을 증권으로 지정했죠. 자, 이거 이유는 뭡니까? SEC가 저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해서 내 권한 안에 두려고 한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내 권한 안에 두려고 하는 게 이상한 코인이었을까요? 좀 괜찮은 애들을 내가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후자입니다. 자, SEC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려고 허용했던 수상한 거래소 하나 있죠. 기억하십니까? 프로메티움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SEC에 5개 알트코인을 거래 신청을 했었죠. 이게 아직 신청이 승인이 됐냐 안 됐냐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앞서 보시면 플로우와 파일코인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메티움이 SEC와 굉장히 친한 수상한 거래소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이 코인들을 그럼 무조건 지금 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본인들께서 정말 공부를 이걸 보통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하셔서 여기에 미래가 있다 하면 사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알트코인들을 나중에 프로메티움이 됐건 어떤 또 다른 거래소가 나왔든 아까 그 EDXM 월가의 거래소가 됐든 알트코인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홍콩이 됐든 자, 로빈후드가 됐든 신용카드 회사 트위터 지금 X죠. 스타벅스 월스트리트가 됐건 주요 국가 또 대형 기관들에게 채택을 받고 있는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친구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비중 투자라고 했죠. 알트코인에 엄청난 확신이 있다. 이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알트코인들은 좀 비중을 줄이셔야 그 나중에 그 변동성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